그렇다면 우리 현 시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물음표는 뭐예요? 네, 이게 매우 이제 재미난 지점이죠. 이 뱅크시는 바로 얼굴이 없는 예술가예요. 진짜 얼굴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뱅크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뱅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방금 키스 헤링이나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봤잖아요. 얼굴도 봤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이름, 이 뱅크시라는 이름도요, 예명이에요. 가짜 이름. 그러니까 작품할 때 쓰는 이름. 진짜 이름은 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명으로 뱅크시를 쓰고 있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뱅크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렇게 벽에 그림만 그려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뱅크시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뱅크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꽃이 없다. 이것만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 표정이나 이 남자 이 몸짓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던지는 듯한 느낌이죠. 매우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쵸? 매우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건 사실 매우 아름다운 꽃인 거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죠. 공격적인 태도와 이 꽃이라는 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꽃 대신에 뭐 폭탄이라던가 막 수류탄 뭐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돌 이런 거. 꽃? 뭔가 어울리지 않죠. 이게 바로 뱅크시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반전을 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뱅크시 작품들을 보여줄 때 반전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뱅크시가 나왔던 초등학교예요. 이 건물이 초등학교인데 아무래도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뱅크시 홀 같은 걸 만들어요. 우리 도담관을 마치 이게 뱅크시 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뱅크시가 이게 매우 감사해서 이걸 그리고 간 거예요, 밤에. 근데 딱 보면 이 아이랑 뭐 집, 꽃 이런 거 딱 전형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자주 그리는 그림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굴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옆에 불타는 타이어예요.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에 또 되게 잘 그렸어요. 불이랑 타이어도 그쵸? 사실적으로. 이건 또 되게 뭔가 낙서처럼 그려놓고 이건 또 되게 사실주의처럼 그렸죠. 되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걸 함께 그려놨죠. 그러니까 뱅크시 반전. 여러분 느꼈나요? 아, 이거 뱅크시 그림이네. 딱 알 수 있겠죠. 이런 반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인도 있죠. 뱅크시 사인. 뱅크시 S 이렇게 꼭 거꾸로 쓰더라고요. 반전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본 다음 날 등교한 아이들이 매우 충격에 휩싸였죠.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이죠. 특히 이 아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무슨 의미야?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도 좀 유명한데 이것도 뱅크시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딱 보면 뭔가 눈이 내리고 있고 이 어린 소년이 눈을 향해 혀를 내밀고 있죠. 눈을 맛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눈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불이 타면서 나오는 재인 거죠. 재. 이건 눈이 아니라 재예요. 재. 근데 이 아이는 아마 그것이 재인지 모르고 왜냐면 이 아이에겐 이 불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벽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인 줄도 모르고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혀를 내밀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전을 또 주고 있죠. 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동시에 딱 그려놓음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주죠. 아, 이거 뱅크시 작품이구나 라는 거 우리 딱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 이거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항상 재밌어하고 즐기는 게 뭐죠?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얼마예요 대체? 대체 얼마입니까? 아까 그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몇십억은 있어야겠죠. 몇백억, 몇십억 정도는 있어야 바스키아 작품을 살 수 있는데 이 뱅크시의 이 작품, 이게 이제 미술관에 딱 걸렸는데 이 작품이 이제 경매에 나간 거예요. 경매. 이 경매에서 이제 여러분 경매 알죠? 딱딱딱 해서 이거 얼마에 딱 이렇게 저요 뭐 해서 뭐 10원, 20원, 뭐 만 원 이렇게 경매 하잖아요. 이 경매인데 이게 이제 뱅크시라는 사람 자체가 얼굴도 없고 이 앞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재미난 활동들을 하면서 유명해지니까 되게 비싼 값들을 많이 부른 거예요. 낙찰이 딱 됐어요. 얼마에? 15억. 15억. 굉장히 큰 돈이죠. 집 한 채의 값이에요. 15억이라는 가격에 딱 이 그림이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 이렇게. 그래서 이 낙찰이 되고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이제 가져가려고 할 때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종이를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면 명세서 버리는 그 종이를 파쇄기라 불러요. 파쇄기. 종이를 찢어주는 거. 그 파쇄기. 딱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그림이 징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파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매우 충격이었겠죠? 뭐야,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쵸? 뭐야, 이렇게. 근데 다행히 이렇게 반만 파쇄를 시키고 여긴 아직 파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뱅크시는 파괴하고자 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나에게는 창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 그림이니까. 내 그림을 내가 찍겠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뱅크시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내 그림에 가격을 매기고 그걸 경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예술, 미술 이런 것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반전이죠. 딱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액자에 그런 이제 기술을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탁 하게. 그러니까 뱅크시가 사실은 그 경매장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몰래 있다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딱 15억 이러니까 낙찰하는 순간 징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내려버린 거죠. 좀 잘라진 거. 사람들 얼마나 놀래요. 유튜브에 쳐보면 영상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뱅크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메시지를 주는 작품도 그렸는데요. 이렇게 지하철이 끊긴 이런 시간대에 몰래 와서 코로나와 관련된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생쥐를 자세히 보면요. 이 생쥐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매일 학교 오면 하는 거 손소독제. 손소독제를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그래피티, 스프레이 뿌리는 형식의 그래피티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뱅크시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 지하철 곳곳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재채기를 하고 있는 생쥐나 마스크죠. 마스크를 낙하산처럼 이렇게 메고 가는 생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뱅크시는 아마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마스크 잘 끼고 손소독 잘해서 빨리 코로나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네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뱅크시 그림인지 모르고 청소하시는 분이 지워버리셨대요. 누가 낙서한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황당했던 일로 남아있습니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매우 슬프죠? 남아있지 않아요. 최근 이제 또 유명한 낙서 미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전부터 유명하긴 했어요. 미스터 두들이라는 사람인데요. 집콕 그리기. 집콕 여러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쵸? 집콕 할 때 이 라이브 방송을 틀어가지고 한 방을 이런 식의 그림으로 다 채우는 걸 라이브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도 되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그림을 잘 보면 캐릭터가 끊기지 않아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캐릭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간을 낙서로 채우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방 하나를 다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미스터 두들 이렇게 검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검색하면 더 정확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라이브 방송 한 것도 나오니까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낙서 활동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 낙서 미술 활동은요, 바로 젠탱글이에요. 젠탱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젠이라는 게 명상 또는 몰입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탱글은 복잡한 선, 패턴이란 의미를 가진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젠이라는 게 선을 나타내고, 탱글이라는 게 얽혀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해서 선이 얽혀있는 그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젠탱글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나요? 네, 바로 젠탱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에 따르면 명상하고 복잡한 선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마음을 비우는 낙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의미, 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선을 의미하고 탱글이라는 건 얽혀있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젠탱글은 선이 얽혀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어요? 그 이유는 언어에 따라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제 프랑스어로 해석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영어로 해석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다 알아두면 좋겠죠. 이 젠탱글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유행하는 낙서 예술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젠탱글이 유행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집콕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활동, 이렇게 미술 같은 거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젠탱글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그냥 선이 얽혀 있는 그림을 그린다 했죠. 그러면서 뭔가 명상도 하고 몰입도 되는 그런 효과를 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젠탱글 예시 작품을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겠죠? 이렇게. 익숙하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들 이제 교과서에 낙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수학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 이응에다가 막 색칠한다거나 이응에 막 선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런 거 다 젠탱글의 하나의 일종인 거죠. 예시 작품이에요. 이렇게 한 도형이나 공간을 일정하게 반복되는 이런 무늬, 선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 나뭇잎은 이런 모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젠탱글 예시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 드레스를 채웠죠. 젠탱글 모양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운동화에 흰색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운동화에 이렇게 무늬를 직접 새기는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젠탱글이 이렇게 요즘에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재료가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 준비물이 오늘 매우 간단하죠. 준비물 꾸러미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미술4라고 적혀있는 활동지, 고양이 그려져 있는 요거 꺼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펜만 있으면 됩니다. 펜은요, 검정색이면 좋겠지만 검정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일정한 색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자유예요. 네. 그리고 네임펜도 가능하고 컴퓨터용 사인펜도 가능해요. 연필은 되긴 하지만 번질 수가 있어요. 연필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막 묻고 번지고 이러면은 조금 소묘처럼 돼버리잖아요. 선생님 추천하지 않지만 선생님 저 검은색 볼펜도 없고 네임펜도 없어요 라고 하면 연필로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젠탱글 무늬를 한번 그려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